사실 셀렌시아마의 라스신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은 타오르는 여인의 조상의 라스신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이 영화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제가 더 어디서 보니까 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네, 저는 뭐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아니, 혹시 자살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저는 그럴 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저기 높이도 낮아요.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제가 말하는 극단적 선택은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영화의 라스틴을 보면 사실 이제 문학은 가장 문학다운 방법으로 보통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잖아요. 영화는 당연히 가장 영화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는 영화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훌륭한 영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써서 촬영하는 방식 같은 것이 저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거나 이제 견해를, 저는 영화 평론가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 세계가 다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저절로 알게 된 거예요. 아부의 세계든 집에 여동생이 있긴 하지만 오빠의 세계든 아니면 혹은 달콤해 보였던 이스마일의 세계든 이 세계를 다 경유해서 결국은 갈 곳은 없고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마 여동생 같죠? 여동생 같죠? 여동생이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원래 처음에는 자기를 마리엠이라고 말했던 아이고 실제 본명이고 자각한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항상 빅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일반적인 영화로 치면 마지막 순간 나 빅이야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마리엠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엠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빅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을 떼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왜냐하면 세 가지 세계가 다 대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동생은 대충 감을 잡고 문을 열어주죠.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만 가면 다시 처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인은 깨닫게 되고 이쪽으로 올 때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저쪽 이제 끝에 서가지고 이제 등을 보이고 울고 있을 때 카메라가 서서히 줌을 합니다. 줌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울고 있는 사실은 이 마리엠의 그 위치가 카메라의 프레임의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가 줌인하니까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만 보이는데 바깥은 포커스 아웃이 됐잖아요. 인물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뿌옇게만 바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좀 잠시 후면은 울던 아이가 어떤 그 사이의 마음을 추스린 것 같고 뭔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고 옆모습으로 프레임 인 하죠. 그 다음 거기서 달리듯이 프레임 아웃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게 담겨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비슷한 구도의 장면을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에 설거지를 하다가 칼을 챙기는 장면이 그래요. 그 장면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칼을 챙기죠.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레이디 뭐 등등해서 이제 뭐 삥도 떠야 되고 거친 세계로 가야 되는 자기가 지칠 건 폭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레이디한테 배웠을 수도 있지만 지브릴한테 배운 방식이거든요. 여동생한테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칼을 챙기는데 그 장면에서 그 시퀀스의 마지막을 어떻게 셔터를 찍냐면 칼을 챙겨서 뭔가 결심을 하고 있는 듯한 서 있는 그 주인공을 줌 아웃한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더군다나 두 사람은 그때 입고 있는 옷 색깔,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회색의 티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다른 순간의 결단도 있지만 이 두 결단을 비교하는 거죠. 이 첫 번째 결단의 순간에서는 카메라는 걔를 두고 줌 아웃을 하는데 그때 느낌은 아이고 어떡하니 아서라 이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카메라는 그 아이를 향해서 줌 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지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또 회색 옷을 입는다는 건 선택의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감에 따라서 얘는 프레임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리고 세상을 비추게 되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뿌옇고 알 수 없고 초점이 맞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이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무슨 일이 잘 풀려서 엄청난 일을 했다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결연히 프레임 인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프레임 인 속에서 그 제한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뛰어나가면서 프레임 아웃해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수많은 프레임 속에 이 아이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속에서 이 아이가 고통받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이 되면 사실은 가장 영화적인 방식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프레임 바깥으로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그것을 가장 미학적이면서도 가장 인상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 명장면이 아닐까 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건 이 영화 속에서 이 이스마일하고 레이디의 얘기는 항상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얽혀있다 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아부의 세계도 폭력적인 세계고 지브릴의 세계도 폭력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세계는 사실은 이스마일과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레이디와의 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스마일은 레이디에 대한 대안으로 영화 속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레이디가 접근을 했을 때 너랑 안 놀아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이스마일이 오니까 레이디를 대안으로 이제 취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처음 시작부터가.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처음 키스하는 순간은 언제냐? 레이디가 싸움에서 진 날이에요. 얻어맞아서 패배한 날, 그날 같이 구경하고 있던 이 애가 옆에 와서 건물 안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키스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처음 이번에 반대로 이제 관계를 가진 날은 언제냐면 얘가 이긴 날이에요. 이겨가지고 집에 가서 오빠의 승인을 받게 되고 신나서 같이 또 게임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찾아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상대가 자기 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 두 번의 옷 벗김을 하려고 하고 두 사람의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레이디 때문에 안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 뒤에서 지퍼를 내리면서 남자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난 지금 레이디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안 돼라고 거절을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또 인서트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잔일이 이제 이기고 나서는 거기에 가서 상대보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밤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양쪽이 서로 이렇게 대안처럼 느껴지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스마일은 레이디의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이유고 어떻게 보면 이스마일은 지브릴의 순한 맛일 수도 있고 표현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결국 남는 것은 레이디한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레이디한테 안 돌아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이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한때는 저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뭐 여러 가지 싸웠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지금 생각해도 좋은 기억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삶의 각 단계마다 그냥 그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지금 얘가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나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에서의 아이들한테 더 그런 감각이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떤 보여주는 그 시간의 감각 같은 게 이 영화에 있지 않나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셀린 시아마의 특히 초기의 세 편의 영화를 보면 배우들하고 감독이 얼마나 존중하면서 호흡하는가 영화에서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 주연 배우 자체가 연기 경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 이 대부분 레이디는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배우들을 그냥 사실상 길거리 캐스팅에 가깝게 실제로 파리 교회에 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배우를 데뷔시킨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리허설을 해야 되고 워크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톰보이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상적인 말을 셀린 시아마가 한 적이 있는데 워크숍을 할 때 나는 5번째 소녀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4명이니까 여자아이들이 거기 자기까지 들어와서 워크숍을 같이 하니까 자기 5번째 소녀였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배우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 인상적인 부분들까지 더해져서 이 톰보이 같은 영화, 톰보이뿐만 아니라 이 오늘 거로드 같은 영화가 주는 그런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